안녕하세요. 땅사을제 저자 땅사부TV의 정현수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지세금 2022년 절세 전략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작년에 이 LH 사태로 인해서요 토지세금 정책 관련해서 많은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확정된 이 토지세금 정책 살펴보도록 하고요. 토지 매입부터 매도할 때까지 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토지세금 절세 전략. 자, 보시면 토지 양도소득세 개편 한정되는데요. 자, 작년에 LH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개편이 될 뻔한 내용입니다. 물론 작년 말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1년 미만의 토지를 원래 50% 냈던 걸 70%. 자, 요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70%를 올해부터 1년 미만의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세금을 70% 이상 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요, 기본 10%를 냈었는데 이거를 20%로 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합치면 거의 90%까지 1년 미만에, 거의 1년 미만 이제 단기적인 투자, 이런 투기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런데 다행히 국회에서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대로 여기 70% 이 내용은 다 무산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동그라미 친 제가 이 내용만 기존대로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이 개편한 내용에 폐지시킬 뻔했는데요. 당연히 무산이 돼서 이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 그 다음에 최대 15년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공제를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솔직히 작년에 말에 이제 금매로 세금이 두려워서요 아주 저렴하게 금매로 땅을 내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제 부동산 이 정책, 오락가라는 정책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지 및 주말 농장, 그러면 이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면 비사업용일 때는 10%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으면 1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매매 차익이 크면 클수록 이 세금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사업용 인정 요건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제촌 요건인데요.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직선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예전에는 이 주말농장 같은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은요 이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도 거리가 멀어도 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 농지들은 다 주말농장 포함해서요 제촌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직선 30km 이내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30km는 네이버 지도에 여러분 거리 재기 다음 지도 이런 데 있죠. 그래서 거리를 한번 대략 재보면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요건인데 농사를 지어서 나온 소득 말고요 별도로 여러분들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추가적으로 연간 3,7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인데요. 이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 농장 취득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 농장. 그래서 절대농지 있죠? 논만 이렇게 있는 그런 데들은 여러분 이제 주말 농장으로는 취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농업진흥구역 토지 말고는 다 주말 농장으로 거리 제한 없이 취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토지로만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말 농장용으로 여러분들이 먼 지역들은 취득을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다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농지를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가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 땅들 있죠? 이 자연녹지 땅들은 농지일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간인데요. 자, 이 기간은요, 그럼 내가 얼마나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업용 토지를 인정하는지, 이런 이 기간적인
부분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양도일 직전에 3년 중에 2년만 여러분들이 제촌 작용을 하시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둘 중에 하나죠. 또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5년 중에 3년 농사를 지었다면 이 토지 또한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는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만 제촌 작용을 하셔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이 내용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금적인 부분이요, 매매 차익이 클수록 이 세금도 많이 내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미리 3년 중에 2년을 옮겨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내용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농지와 증여농지일 경우 내용인데요. 자, 상속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5년 내에 내가 매매하게 되면요, 상속농지만 사업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당연히 증여농지는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내가 증여로 받아 살아생전에 받은 땅이죠. 이런 땅들은 뭐 3년, 2년, 뭐 5년 안에 매매를 하더라도 비사업용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이 차이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했을 때는 상속농지나 증여농지 이 모두 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제촌 작용을 했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소득세법 시행령 검색하셔서 이 조항 찾아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면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법령 근거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냥 누가 말만 하는 것만 듣고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있죠. 이럴 때는 직접 법령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세금 절세 전략에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방법과 공동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농지은행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 취득하신 분들 이거는 농지은행으로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공동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 공동투자 방법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 활용도 하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땅에 있어서도요, 이 공동투자 방식이 그대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3억에 만약에 땅을 샀는데요. 5억에 팔았을 때 3억에 매수해서 5억에 팔았을 때 세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3년 후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보면요. 자, 비사업용 토지라고 가정을 했을 텐데요. 단독 명의 시에는 세금을 6,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세율 48%를 적용을 받고요. 자, 공동 명의, 뭐 부부 공동 명의나 가족 또는 이제 가까운 지인과 두 명이서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세금 5천만 원을 냅니다. 이때는 세율 34%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단독 명의 때와 비교해 보면 무려 14%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1,800만 원 정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래 이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팔 때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많은 사람과 공동명의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자, 그것보다도 장점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한 군데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이나 3명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도 더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할 수 있죠. 그 남은 돈으로 다른 데 또 투자를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투자 방법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나중에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세하는 만큼 수익이 배로 늘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세금 2022년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들 좀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